자,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입니다. 16번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자, 요 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우리 1학기 초부터 연습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치환하기 편하게 비슷한 게 많이 나오게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고요. 가운데 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9x를 한 번 더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8 t 플러스 20 플러스 8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전개하시면 t제곱 플러스 28t 플러스 160 플러스 8 이 정도까지 가능하시겠네요. 근데 일단 그 다음엔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다음 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얘가 다음 줄을 보시면 x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묶어보시면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2차식에 완전 제곱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적혀있는 이 식이 뭐가 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셔야 되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되시려면 여기 상수항이 이거 절반 나눈 거 제곱돼야 되죠. 절반 나누면 14 제곱하면 196인가요? 196인가요? 그래서 196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A는 36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얘는 t 플러스 14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겠죠? 근데 t에다가 원래 거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여기로 넘어와서 얘는 인수분해 해보시면 x-7 곱하기 x-2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b랑 c는 마이너스 7,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다. 더하시면 27 되죠? 네. 17번이 좀 어려워요. 17번. fx가 x-3일 때 fx 곱하기 f 절대값 x-2 요거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값 문제인데 침착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fx는 얘죠. 그럼 그대로 적으세요. 자, x-3 곱하기, 근데 이제 다음 걸 보시면 원래 문제에 있던 요 x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신 집어넣니? 절대값 x-1을 대신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 대신에도 얘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 x-2 마이너스 3 여기까지 함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함수를 두 종류로 나누셔야 돼요. 요 안에 게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나오면 x-3 곱하기 x-5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만약에 반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해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얘가 그대로 나오려면 x범위가 어때야 돼요? x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되고, 이때는 x범위가 2보다 작으셔야겠죠.
그래서 요 이차 함수 두 개를 범위에 맞게 이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려주시면 됩니다. x축이랑 이 함수가 3이랑 5에서 만나거든요. 3이랑 5에서 만나죠. 근데 우리 함수가 바뀌는 지점은 2에서 바뀌니까 3보다 조금 더 가서 여기 2에서 함수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위로 블록하고 3과 마이너스 1을 x축에서 만나야 되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 지점 전까지는 위로 블록한 걸 그리다가 그 이후로는 아래로 블록으로 갈아타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 꼭지점을 보시면요. 꼭지점이 몇에서 생기냐면 1에서 꼭지점이 생기고 얘는 꼭지점이 4에서 생기죠.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아마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그리면 되네. 그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보라색만큼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의 요 함수들의 꼭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최소 한번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자, 요 식이 누구로 나눠 떨어져요?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생기고 나머지는 안 생기는 거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 만한 거 누구 대입하니? 1 또는 마이너스 2 대입해야겠죠? 1 대입하시면 F4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F1은 0인데 요거 반대편으로 넘기시면 둘이 똑같다는 얘기 되시겠죠? 한 번 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F1이 누구랑 똑같다? F 마이너스 2랑 똑같다. 요 정도까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 fx를 찾아야 되거든요. 3차 식이라고 적었죠? 3차 다항식. 여러분 이 다항식은 4를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같은 게 나온다라는 말은 4를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이 나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 상수항만 달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 식은요, 봐봐, 4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A 되죠? 그럼 예를 들어 F4는 A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똑같이 다 A가 나오죠? 이렇게 식 세워주시고 나조건에 보시면 F2가 마이너스 3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대입해서 A값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보실게요. 19번 문제에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좌표 평면 이렇게 그려주시고 2,3 A 찍어주시고 7,1 요쯤 B 찍어주시고 4,5 요쯤에 C를 찍어줍시다. 이때 문제 읽어보시면 직선 AB라고 했네요. 직선 AB니까 얘 연장선 쭉 밀려서 그려주시면 되죠.
직선 AB 위에 점 D를 지나고 BC랑 평행한 직선. 그럼 BC도 미리 좀 그려놓게. 자, BC. 자, 요게 BC인데, 요게 선분 BC인데, 여기 위에 내가 점 D를 잡았을 때, D를 지나면서 BC랑 평행하게. 요렇게 그리래요. 둘이 평행하게. 그때 얘가 누구랑 만나는? AC랑 만나는. AC도 연장해서 그릴게요. 자, AC도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 만나는 요 점을 1라고 하래요. 네. 이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둘이 닮음이죠? 왜냐면 얘랑 평행하니까 동의각의 성질 쓰면 닮음이죠? 근데 넓이 B가 4대1이 되래. 그럼 닮은 B는 2대1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D는 제가 지금 D를 여기다가 찍었는데 여기 D는 얘네 둘의 중점에 위치시키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으면 문제 맨 뒤에 모든 점 D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럼 모든 점 D라는 건 D가 여기 말고도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어디 D 어디 잡으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D를 한 요쯤에다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으시면 지금 여기랑 합동되는 위치에다가 D가 하나 더 생기면 좋거든요. 합동이면 어차피 이 삼각형도 ABC랑 넓이 4대1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D는 총 2개가 있습니다. 누구? A, B의 중점에 하나 찍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1대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에. 그래서 총 2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점 계산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로 갈게요. (20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공부한 원 단원의 성질을 모르면 사실은 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도 정말 많이 강조했죠. 3학년 2학기 때 마음 급하다고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거 안 하고 고등학교 거 할 거야 하는 학생들은 사실 공부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신 분들입니다. 3학년 2학기 때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성질들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성질들을 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학생 중에 중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마음 급하시다고 3학년 2학기 거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실 때 말 길어지는데 중요하게 바꾸셔야 되는 건 공부 양과 공부 습관과 학습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지. 사실 나는 미리 고등학교 거 공부할래. 이것은 사실 좀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이거 성질 하나 보여줄게요. 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접점에 지나가는 현이 하나 있다고 치죠. 자, 용어 기억하시나요? 얘가 현이고 얘가 접선입니다. 이때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답을 우리가 수학에서 접현각이라 그래요. 이 접현각은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무슨 성질이 있냐? 이 접현각은 이 현에서 그은 원주각, 이 현에서 아무데나 그은 원주각과 항상 크기가 동일하다. 접현각과 원주각이 크기가 동일하다 라는 성질이 있지요. 지금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점 P가 여기 어디라면 점 P를 찍는데 여기 각도가 지금 똑같다고 문제에서 알려주거든요. 이때 여기를 원주각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긴 원을 상상할 수 있냐면
요 A점에서 얘랑 접하면서 원점을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원을 하나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누구랑 접해? AB랑 접해야 돼요. AB랑 접하는 요런 원을 상상하실 수가 있다. 그래야 이게 현되고 거기 현해석은 원주각 된다.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푸실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었을 때 각도가 90도로 만나죠? 직각으로 만나죠? 근데 여기 직각에서 여러분 지금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겠니? 그럼 여기 각도도 45도겠지? 그러므로 C점의 중심좌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C점의 중심좌표는 여기를 지나가는 45도 선상에 있으니까 Y는 X-K라고 하는 직선상에 있겠죠? 그럼 여기 중심좌표를 지금 2분의 K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채워주시면 되죠. 가조건 채웠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K면 지금 요 길이나 둘 다 2분의 K라는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K 길이보다 루트 2배 더 크니까 반지름은 2분의 K 곱하기 루트 2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요게 나조건에 들어가실 숫자가 되겠고요. 마지막 다조건에는 여러분 이 초록색 원위의 점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점은 이 점이겠죠?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빨간 점의 높이는 중심의 높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하는 중심의 높이에다가 반지름만큼 커지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루트 2분의 K. 반지름을 더하면 요게 다조건에 들어가실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가나 다를 찾으셔야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1번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fx랑 gx를 정확히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fx랑 gx 꼭지점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fx와 gx의 교점까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똑바로 잘 그리셨다면 아래로 블록한 게 gx죠? 자, 이게 gx인데 fx랑 gx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fx는 이렇게. 참고로 fx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고요. gx 꼭지점은 1, 마이너스 2고요. 서로 원점 대칭이네요. 두 함수가 서로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hx라는 함수의 설명을 좀 볼게요. 자, hx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hx의 설명을 읽어보면 a라는 곳을 기점으로 함수가 바뀌죠. a보다 작을 때는 fx랑 똑같이 그리시다가 이후로는 얘를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 a를 어디다 갖다 놔볼까? a를 요런 데다가 한번 갖다 놔볼까요? a를 요런 데다가 한번 갖다 놔볼게요. 여기가 x는 a라고 치자. 참고로 이건 상황마다 바뀌어. 근데 a 전까지는 어떻게? fx를 따라서 옵니다. 이게 fx잖아. fx랑 똑같이 그려요. 여기까지. 그럼 그 이후로는 뭘 그리냐면 요 gx를 평행 이동한 애를 이어서 그리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gx를 평행이동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칠게. 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점선만큼 밀었다고 치자. 그럼 A에서부터 이어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죠. 파랑이.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파랑 함수가. 근데 이러면 사실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 얘가 1대1 대응이 되라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가로로 그었을 때 막 3번 만나고 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굉장히 적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제 중요한 성질이 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기억 조건은 보통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기억 조건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기억 한번 보실게요. 기억 0,k가 A집합 안에 포함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분 위에 문제 설명을 보시면 이 순서상은 A, B를 나타내죠. 요게 A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0을 집어넣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0에서 함수 종류를 바꿔주겠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 0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값이 1이야. 그럼 0은 그거 중간에 x는 0을 그려야겠지? 근데 얘들아, 그럼 fx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시면 이미 1대1 함수가 아니죠. 뭐야 이거? 이미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미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제 gx를 얼마나 평행이동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나발이 됐어요 얘는. 그러므로 k가 뭐든지 간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억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인 겁니다. 네, 기억은 참인 거죠. 0에서 함수를 갈아타게 되면 평행이동을 얼마나 하든지 k만큼 얼마나 하든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니은으로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4는 되냐 이건데,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마이너스 1,4야. 그럼 마이너스 1,4는 어디서 갈아타냐면 여기서 갈아탄다, 그죠? x는 마이너스 1까지. x는 마이너스 1까지는 함수가 요렇게 따라오시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함수가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 현재까지는 1대1 대응이 맞지? 근데 니네 만약에 이 gx를, 자 요렇게 생긴 gx를 조금만 평행이동한다고 쳐봐. 조금만 평행이동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거든.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분명 여러 번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와장창 옮기셔서 지금 요 높이 같은 이 지점 보여요? 이 빨강 보여요? 빨강? 이 빨강이 요 지점에 올 때까지 평행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렇게 이어붙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hx를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따라간다 라고 하시면 1대1 대응 함수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빨간 점이 요만큼을 평행이동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길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참고로 대칭축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편한데 여기 대칭축이 1이죠. 요 함수 대칭축이 1이죠. 그럼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도 이어서 전체 길이는 4가 되시겠고, 그럼 x축 방향으로 b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b만큼이니까 4칸 옮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에는 맞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푸셔야 되는데, 기억과 니은에서 했던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봐봐요. 기억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fx를 따라 그리다가
갈아타게 되는데 fx를 꼭지점 넘겨서까지 그리시게 되면 이미 1대1 대응이 깨져버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fx를 꼭지점보다 왼쪽까지만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꼭지점이 몇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정수들만 따져보셔야지 오른쪽 정수는 따지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장 큰 정수를 해봤자 마이너스 1을 따지는데,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미 따져놨죠. 얘가 들어간대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가 들어간대요.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원소로 가지거든. 마이너스 1이랑 4를 더하면 3을 원소로 가지는 거지. 뭐 그렇기는 한데 내가 일단은 순서상으로 적어볼게요. 헷갈리니까 순서상으로 적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m은 반드시 정수만 하라 그랬죠? 그럼 그 다음 정수는 누구? 마이너스 2. 그 다음 정수는 마3. 그 다음 정수는 마4.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조금 오래 걸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드릴게요.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자. gx가 이렇게 있고, 자, fx 이렇게 있어요. 방금 마이너스 1, 여기 꼭지점에서 갈아타는 건 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2로 가실게요. 자, 마이너스 2는 어디서 갈아타야 되냐? 여기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x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까지는 fx를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요 이후로는 이제 fx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fx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gx를 내가 잘 이동시켜서 1대1 대응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얼마나 옮겨야 돼? 요 지점에서 높이가 같은 요 빨간 점 보여? 이 빨간 점 이후에 있는 얘가 쭉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어붙여질 수 있을 때까지, 이 빨간 게 왼쪽으로 쭉 밀어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도록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를 넣으셨으면 여기 마이너스 2 옆에 들어가야 되는 이 숫자는 이 이동 거리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 이동 거리. 그럼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2, fx에다가 대입하면 되거든요. f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4, 1, 마이너스 2,1이네요. 그럼 요 정도 높이는 1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g에다가 몇 대입하면 1 되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 플러스 루트 3만큼 이동하셔야 돼요. 아마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좌표가. 해서 계산하시면 저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3.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자. 마지막 한 번. 이게 gx고 마지막이라고 방심했다. 자, 이게 fx인데 마지막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갈아타는 걸 한번 해보죠. 그럼 마3까지는 fx를 따라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파란 거 따라오시겠네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 이후로 fx는 필요가 없어요. fx는 그 뒤로는 지워주시고 결국에 이 gx를 평행이동해서 이어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랑 높이 같은 점을 이렇게 갖고 와보시면 누가 높이가 같냐면 꼭지점이 높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요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 붙여줄 수 있도록,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어 붙여줄 수 있도록 요 길이를 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직접 계산하도록 합시다. 직접 계산하시면 4칸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 4부터는 얘들아 어디까지만 오는 거냐면 얘가 한 요쯤까지밖에 안 와요. 한 요쯤까지밖에.
그럼 이 뒤로 fx는 이제 필요가 없는 함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gx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어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니네 이거를 가로로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한들 이제는 꼭지점보다 더 낮게 내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는 이어 붙이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원소는 얘네들 더하면 3,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얘네들 더하면 1.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시겠다. 그래서 3개 다 더하, 뭐지? 뭔 계산을 틀렸을까? 잠시만요. 맨날 계산 틀려. 제가 계산을 잘못 적어왔었네요. 여기가 이게 아니고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이어서 여기가 더한 게 그냥 1 플러스 루트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5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21번까지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니? 27번 뵐게요. 7번. 여러분 27번에 자 27번에 가족권을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F에 대입하셔서 한 번 더 대입해요. 그러니까 합성을 한 거죠. 자 그럼 이거의 결과물이 그럼 얘의 결과물이 있을 거고 노란색 결과물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를 역함수에 대입한 무언가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저 빨강이랑 노랑을 더해서 4가 된 상황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합은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이렇게 5개밖에 없다는 데 있어. 그러면 이 빨강과 노랑의 결과값이 몇인지는 내가 아직은 모르겠으나 이 5개 중 누구로 가는지 모르겠으나 5 같은 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5랑 마이너스 1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여기는 5개 중에 고르게 되는데 저 5개 중에 더해서 4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빨강도 2로 가셔야 되고 노랑도 2로 가시는 이 하나의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딱 볼 줄 아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그럼 문제 볼게요. 마이너스 2를 역함수 거꾸로 갔더니 2가 나왔대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야? 2는 마이너스 2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야 거꾸로 마이너스 2가 2한테 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노란색 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어딘가로 갈 텐데 그 어딘가를 한 번 더 대입하시면 누구로 갔대요? 2로 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경우를 여러 개 따지셔야 됩니다. 근데 출제자가 다행히 쉽게 주긴 했어요. 봐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 가잖아? 그럼 얘가 얘한테 간 걸 한 번 더 다시 일로 와봤자 2로 가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면 되죠. 1로 갔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한 번 대입하면 0으로 가고 다시 대입하면 2까지 가야 되니까 0은 2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랑 얘랑은 네요. 마이너스 2랑 1이 남았는데 요걸 이제 나 조건을 보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 나 조건 볼게요. K가 0과 1일 때 알려줬으면 웬만하면 오른쪽에 대입해라. K 대입할 만한 거 다 알려줬으니까 대입해봐. 그럼 F0 곱하기 F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F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은 작거나 같지요. 그럼 F0이 몇으로 가? 양수로 가네? 그럼 F-2는 음수로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자동으로 그럼 F1은 1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는 가능한 게 얘가 1 되고 얘가 0 되니까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딱 떨어지지요. 해서 적어보고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으로 가죠. 자, 28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28번에 A 합집합 B 여집합이 어디니? A 합집합 B 여집합이 어디야?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제외한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A 합집합 B 여집합이 뭐냐면 이 파란색 바깥쪽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B-A 파랑에 있는 애들의 6배가 된다는 거죠. 파랑 안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한 것보다 나머지 전체 원소를 다 더한 게 6배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자. 전체 집합을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2, 4, 8, 16, 32야. 2의 거듭 제곱들이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 어딘가에 막 이렇게 흩뿌려지겠지. 근데 여기 흩뿌려지는데 다 더해봐. 자, 봐봐. 이걸 다 더하면 이 녀석의 총합이 몇이에요? 총합이 63이 나옵니다. 이 63을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면 1대 6이 되도록 나눠줄 거예요. 1대 6이 되도록. 이 63을 1대 6이 되도록 나누려면 9와 7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가 1대 6이고 합쳐서 63이잖아. 왜 1대 6이에요? 봐봐. 얘 안에 합이 9가 되면 돼. 그랬을 때 나머지 원소들의 합이 자연스럽게 72로 맞춰지기 때문에 전체 원소의 합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합이 9가 되려면 이 중에서 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1과 8 이렇게 딱 두 개가 들어있어야 합이 9가 되는 거죠. 그럼 1, 8은 저기 들어있어야 되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 밖에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합집합의 원소가 5개래요. 합집합, 여기 원소가 5개래. 그럼 여기 A집합 안에는 원소가 총 몇 개? A집합 안에는 원소가 총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남은 거 중에 제일 작은 거 넣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거 중에 제일 작은 2, 4, 16 이렇게 3개 넣어주시면 그나마 원소의 합이 제일 작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래에 본 모의고사 중에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 시험지는 30번이 좀 쉽기는 한데 30번을 제외하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제 느낌입니다. 느낌.
자, 볼게요.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모든 변의 길이가 A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럼 얘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꼭지점 가장 높은 데서 아래로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 딱 꽂히겠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럼 얘랑 길이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길이도 A야. 그럼 원래 대각선의 길이는 몇 A니? 루트 2A죠? 그럼 여기 절반 길이는 2분의 루트 2A. 요게 절반 길이가 되실 거고, 그러면 요 삼각형 보이니?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는 A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높이도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높이도 2분의 루트 2A.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부피는요, 뿔이니까 3분의 1 들어가실 거고, 밑면 넓이 곱하기 2분의 네, 높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6분의 루트 2 A 세제곱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럼 거기 조그만한 피라미드 하나 보이시나요? 요 위에 놓여있는 조그만한 피라미드? 걔는 어차피 얘랑 닮음이죠. 알파벳만 A가 아니라 뭘로 바뀐? B로 바뀐 닮음이죠. 그래서 조그만 거 넓이는 여기서 B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6분의 루트 2 A 세제곱하고 6분의 루트 2 B 세제곱을 더했을 때 전체 넓이가 몇이 돼야 돼? 부피합이 2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럼 루트 2 나눠버리고 6 절로 곱해버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12? 예, 10이라는 걸 하나 아실 수가 있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 가장 앞쪽에 있는 면을 떼와 보세요. OAB 삼각형을 하나 떼서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AF 길이요. AF 여기 길이가 2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길이 한번 적어볼게. 여기 B죠? 그쵸? 여기 길이는 A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수선의 발을 딱 이렇게 내리면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반반 쪼개지죠? 그럼 여기 2분의 1B고 2분의 루트 3B까지 삼각형에 특수각 써서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요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보라색 직각삼각형 여기 길이는 A-2분의 1B 여기는 2분의 루트 3B 이렇게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주시면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A-2분의 1B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B 전체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하셔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연립하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봅시다.
앞에 문항들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30번 문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고전적이랄까? 문제가 좀 그래. 물론 여러분들이 저 고전적인 풀이를 모르시면 말짱 도루묵이긴 합니다. 배워보면 되죠.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이 점과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교점이라고 불러요. 교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두 함수를 연립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이런 방정식이 주어지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빨간색 교점 좌표 알아요? 숫자로 알아요? 모르죠? 모르면 제발 미지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처럼 한참 고민하거나 여기서 근해 공식 쓰거나 이러면 문제 풀이에서 점점 벌어집니다. 미지수 설정하셔야 돼요. 얘를 알파, y좌표는 보통 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이쪽이 간단해 보이니까 a 알파 제곱. 여기는 베타, a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m이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구해주실 수 있죠. 이제 원 얘기로 가봅시다. 생각보다 이 문제에서 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원이 하나 있고요. 지름에서 원주각을 그으면 무조건 어디다가 긋던 무조건 직각이죠. 그럼 여러분 거기 문제에서 누가 지름이에요? 여기가 지름이잖아. 그럼 어디가 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원점을 찍고 오는 이런 각도가 직각이 되시겠죠. 또 어디 이쪽에 P인가? 이쪽에 P를 이렇게 찍고 오실 때 그림이 조금 찌그러졌네요. P도 직각 되시겠죠? 우리 좌표평면에서 직각은 어떻게 써? 기울기의 곱으로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 원점 좌표랑 기울기를 진짜로 계산할게요. 요거 기울기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 왼쪽 거 기울기 몇이죠? a 알파. 오른쪽은 a 베타. 그래서 곱하면 a 제곱 알파 베타죠. 이게 수직하니까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에 조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a는 2분의 1 이렇게 a 숫자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 a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럼 2m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봐봐. 요점 P점도 문제에서 아마 X좌표 K라고 알려줬을 거야. 그럼 얘는 K, 2분의 1 K 제곱이죠. 여러분 이제 A 알았으니까 A 집어넣고 대입하세요. 그럼 기울기를 또 써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K 플러스 알파 곱하기 2분의 1 K 플러스 베타. 요게 기울기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이 좀 빨라요. 머릿속으로 암산을 이거랑 이거를 암산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천천히 기울기 계산해 보세요. 요거 계산하시면 이것도 수직이죠? 마이너스. 그러므로 전개해 보시면 K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K 플러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지워지고 요거는 2m이었으니까 집어넣으면 k제곱 플러스 2mk는 0이 되고요. k로 묶어보시면
K는 몇이다? 마이너스 2m이다 라는 걸 아실 수도 있어요. 0은 아닐 거 아니야. 저기 원점은 아니잖아. 그럼 제가 이 문제 푸는 동안 안 쓴 마지막 힌트가 누굽니까? 삼각형의 넓이 b가 5배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요삼각형이랑 어차피 밑변은 똑같아. 여기가 밑변이잖아. 그럼 높이가 5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높이를 어떻게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높이를 구해주면 된다. 점직 써보시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2 나오죠? 점직 쓰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K로 점직하시면 나 해왔는데 해왔는데 요거 높이 5배가 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절대값 4m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점직해서 계산하시면 m은 루트 3 이렇게까지 구하실 수 있어요. 그때 K는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계산을 생략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계산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